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직장건강검진도 있고 종합검진을 할 때 빼놓지 않는 검사입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인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하고 나서도 놓치는 보험금 엄청 많습니다. 바로 숨은 보험금이죠. 몰라서 청구 못하고 아예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청구를 못했는데 결국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게 되면요, 아예 묻혀버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숨은 보험금 뭐가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어떻게 청구하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숨은 보험금 1위가 이 부분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대장 내시경 검사했다, 근데 오늘 말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 3년이 안 지났다면 아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청구를 일단 하세요. 왜?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었다 라고 하면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안 주면은 저희가 대응은 못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하셔가지고 못 받는 보험금 있으면은 꼭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보통 내시경 검사를 할 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기적인 직장 건강검진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필요해서 그냥 하는 검진, 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건 아실 겁니다. 건강검진 목적이다, 그거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약관에 검사 비용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못 받는다라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근데 증상을 말했는데 의사가 한번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보험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보상가배상TV 구독자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했을 때 꼭 청구해야 되는 보험금,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요, 당연히 이상 없는 경우도 있죠. 용종도 제거 안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수술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요, 조그만 용종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통 제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거된 용종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그때는 그냥 용종 제거했다, 근데 그냥 폴립이더라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용종을 제거했을 때요, 딱 용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우선 용종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폴립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얼굴에 여드름 났다, 이 여드름을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여드름이 덧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곪죠. 그리고 나중에 더 커지죠. 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드름 같이 대장 내벽에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될 진단금은 없습니다. 수술비는 지급되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용종입니다. 바로 선종인데요, 암은 아니지만 가만히 놔두면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드름이에요. 그리고 이 선종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저등급 이형성의 선종과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등급 이형성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암으로 분류가 아예 안 돼요. 근데 고등급 이형성 선종일 경우에는 HWO에서도 행동양식 2로 분류해서요, 상피내암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선 의사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HWO 기준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의사도 있고 아닌 의사들도 있는데요, 같은 고등급 이형성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상피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D00에서 D09까지 진단 코드를 발급하는 의사가 있고 상피내암 진단금으로 받을 수 없는 D12 코드를 발급해서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같은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상피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D12 코드가 나왔다, 근데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이다 라고 하면은 담당 주치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드가 혹시 바뀌어질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바뀔 수 있다라면은 아까 제가 말한 코드 있죠, D00부터 09까지 코드를 바꿔서 청구를 하면은 상피내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종일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고등급 이형성 선종일 경우에는 진단 코드에 따라서 상피내암 진단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보험금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죠. 우리가 용종 제거를 한 경우에는요, 실제로 생체의 조직을 칼로 잘라냈잖아요. 잘라냈기 때문에 출혈도 있고 피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수술비 특약에서 수술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하면 되냐면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죠. 1종에서 3종으로 분류된 보험에서는 1종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1종에서 5종까지 분류된 수술비 특약에서는 2종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두 가지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가족이 아니면 친인척, 친구들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제거했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꼭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시고 진단서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수술비를 청구 안 했다면 수술비를 청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코드가 나왔다면은 상피내암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말지를 꼭 검토를 해보신 후에 놓치는 보험금이 있다면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